시작하겠습니다. 2.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를 정리해봤는데요. 기존엔 근무했던 제조업체와 다르게 유동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카톡이든 구두상이든 많이 협조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일어나서 할까요? 네. 그냥 해줘요. 대표님 이제 일어나서 할까요? 편하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이어서 하면 그럼 이걸 여기다가 하면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업무에 협조적이면서 맡은 바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좋다고 많이 느꼈고요. 여느 회사에서 좀 딱딱하면서 업무만 했다면 여기는 아무래도 유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게 있는지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많이 거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새로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겁먹지 않고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쪽 계열의 일을 하지를 않았어서 사실 도면이나 이제 구매나 현장이 아직 조금 어색했는데 그거를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빨라야 하는 걸 같아서 그게 조금 솔직히 버겁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 업무 담당자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에는 제가 매월 업무 마감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발주서 그리고 거래명세서를 이제 하나씩 출력해서 꼭 처리를 했었어야 돼서 보면은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도 현장에서 이제 전달을 못 받으면 제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다 찾아다녀야 됐고 그런 경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일도 버벅이는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제가 너무 쳐내기가 버거워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저희가 발주 현황이란 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발주 현황이 어차피 이 발주서를 그대로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발주 현황 그 달의 발주 현황을 검색하면 쭉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첨부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거래명세서를 한 장 한 장씩 그때그때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달에 저희랑 거래했던 총 양을 그냥 한 번에 받아서 정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수식이 거래명세서에 들어가는 수식이랑 그대로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이제 관리부와 이제 기존의 구매부 분들에게 여쭤보고 이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건데 지금 이렇게 많았던 게 이제 이렇게 많이 감추려졌다고. 그 거래명세표는 예, 그 물건 받을 때마다 들어오는 게 거래명세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받을 경우가 있고 제가 받으면 이제 제가 챙기면 되는데 현장에서 받고 이제 그걸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계속 챙기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비가 돼가지고. 그럼 거래명세표를 안 받고 물건을 받는다는 거? 아니요. 거래명세표는 거래명세표로 받고 아니면 이제 업체에서 수납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거 납품했습니다라는 서명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서를 줄였다는 거는 월말에 마감할 때 거래명세표가 한 장 한 장씩 들어오는 거를 통합해서 네 맞습니다. 한 장으로 되는 거. 여러 뭐 만약에 건이 30건 있으면 30장을 제가 다 출력을 하든지 받은 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한 장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건건별로 받는 거는 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마감할 때도 똑같이 네 그거를 또 30장이면 30장이 네, 다 그걸 다 들어왔는데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한 장으로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제가 전에 근무했을 때는 이제 그 지금 설계팀이 하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이제 그 폴더 안에 구매부가 작업하는 걸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을 보면서 구매부에서도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놓친 건지가 이제 이렇게 폴더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지금 견적을 진행한 건이 여기 들어가 있고 발주서 진행하고 있는 거랑 성적서 그 설계 제전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구매부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도 견적이 혹시라도 긴급으로 필요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비슷한 제전은 그 견적이 거기서 거길 테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 혼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견적서 보관은 예.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 그 업체에서 이제 견적서를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그 BOM 사항이랑 뭐 플랜지면 플랜지 견적서 이런 식으로 업체명 적고 이런 식으로 적고 있거든요. 폴더 관리를 업체별로 하고 있어? 아니면 뭘로? 업체별로는 사실 하지 않고 있고 그냥 견적서에 넣어서 이제 그 온 견적서를 그 품목을 앞에 적어주고 그러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폴더까지는 견적서 그 네. 폴더 안에 들어가면 예. 그냥 견적서 파일이 쫙 있는 예, 그 안에는 플랜지면 플랜지 견적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쉘 파이프면 쉘 파이프라고 해서 견적서를 따로 갖고 있고 파이프류는 이제 파이프류를 어차피 한 번에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PDF나 엑셀 파일 견적서 안에 폴더에 들어가면 예. 구분이 돼 있는 건 아니죠. 폴더로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아, 아직 네. 그렇게까지는 제가 아직은 시간이랑 여유가 그렇게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재가 들어오면 제가 아직 자재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됐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이제 제전번호나 이렇게 제전번호나 이제 발주번호를 저희는 구분을 하는데 현장에서 저는 이제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꼭 필히 적어달라고 업체에 지금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게 무슨 제전이구나, 뭐가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아직 다 되고 있진 않은데 안 되면 이제 계속 요청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에서는 제가 이 품목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품목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허비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찾을 방법을 생각한 게 이제 자재별로 이제 자재 형번을 입력하고 부여해주고 그다음에 이 맵을 통해서 이 A1-2 위치를 A1구역의 1-1 위치에 가면 있는 걸로 이제 하나씩 바꿔갈 생각입니다. 이게 자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챙기는데 워낙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근데 막 한 번에 되긴 힘들 것 같고 이제 자재 하나씩 챙기면서 조금씩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까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정민환 프로님이 좀 조언해 주신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플랜지가 스크래치나 뭐 찍힘 이런 게 워낙 지금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플랜지 규격별로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이동을 하면 이 세레이션이나 이 외관 스크래치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하면 어떨지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거는 바로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그냥 사가지고 하면 돼. 아니 사지 말고 업체에서 들어올 때부터 네. 저렇게 들어와달라고 할 수는 없나? 우선은 현재는 지금 업체 모두가 다 저 커버 형식에서 지금 스티커 형식으로 바꾸는 상태라서요. 그리고 저 캡이 이제 주물로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소량 발주가 안 되는 거니까 조금 확인을 더 해봐야지. 소량 발주가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프렌즈 업체에서 받을 때부터 저 캡을 넣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 캡으로 입력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캡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고객사에서
그 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스티커 타입으로 다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다시 저걸로 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업체에서는 이제 그 캡이 너무 잘 빠진다. 그래서 좀 손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티커 타입으로 바꿔달라 해갖고 바꾼 상태고 저희는 스티커가 지금 떼기 힘드니 이제 그 캡으로 해달라 했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다 스티커로 바꾸는 상태라 본인들도 스티커로 지금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럼 좀 더 다시 구해볼 수는 없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 스티커가 잘 안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SRF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잘 떨어지는데 그래서 찐이 살짝 남긴 하는데 저렇게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안 떨어져가지고 저거 떼는 데만 거의 한 3-4시간이 좋게 걸렸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저 캡을 못 쓰잖아. 근데 지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세레이션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 캡을 쓰면 되는데 네. 블라인드가 지금 떼기 어렵잖아. 근데 블라인드는 캡을 또 못 쓴단 말이야. 블라인드는 보통 저희는 간지로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저희가 세레이션이 중요한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간지를 껴서 주는데 이번에 그 신월금속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블라인드에다가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어쨌든 뭐 표면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저분 보호해야 되는데 저기 우리가 거의 90%가 RF란 말이야. 근데 저기 업체에서는 저게 빠진다고 테이프를 붙여. 근데 테이프 붙이는 거는 저런 저기 RF 프렌즈라든지 저런 프렌즈들은 잘 어느 정도 띄어져. 근데 문제는 저 밑에 있는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가 붙이면 안 떨어진단 말이야. 저건 그러면은 블라인드라기보다는 가공 프렌즈였는데요. 가공 프렌즈든 아니면 블라인드든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거 끼는 것도 잘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기 빠지는 불편 없으면 차라리 스티커가 낫지 않나. 잘 떨어지는 스티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오랫동안 보관을 한 자재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 찐이 눌러붙어가지고 세정할 때도 힘들고 폼 같은 건 아니에요? 폼이 아, 어떤 폼 재질로 폼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요. 사다 줘야겠네. 아니 저기 뭘로 하든 공간이 저거 이제 쌓이다 보면은 관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모르겠고 스티커로 들어와서 스티커 없애버리고 폐기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현재는 그 공정 이동 시에도 지금 그 찍힘이 발생돼가지고 그거를 좀 공정 이동하면서도 붙일 만한 걸 찾고 있는데 지금 스티커는 찐이 붙였다 뗐다 하니까 금방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버핑을 가버리면은 어느 순간 저 스티커는 사라져 있고 그냥 프렌즈만 돌아오는 거죠 저희 쪽으로. 그래서 공정 이동간에도 필요하고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필요해서 저 가격이 좀 싸긴 싸네. 그래서 저건 이제 좀 중국 쪽밖에 지금 인터넷에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맨날 쳐다봐. 맨날 쳐다봐. 자 이제 생각을 해봐봐. 저거를 사이즈별로 1000개씩 이제 MOQ잖아. 그렇죠 이제 근데 저 부피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럼 참 저기 아니 저거는 한번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업체 쪽에다가 성국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뭐 100개는 수량으로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요즘에 주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할 거예요. 예. 이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아까 회의 시간에도 잠깐 나왔던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저도 바코드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자재를 챙기고 또 와서 수기로 작성하고 미스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자재 명칭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검색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입력하는데도 미스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요 바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QR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이 좋겠다는 생각을 이거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진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연구소 쪽에 많이 여쭤봐서 저희요? 지금 하고 유현지 프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로 해가지고요. 네.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자고요. 현지 프로는 직접 GPT를 네. 써서 코딩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만들 건데. 계획을 하고 아 만드는. 아, 근데 이런 거는 네. 그 바코드 그 하는 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많이 있어서 네. 하는 거는 마트나 뭐 이런 데 네. 지금 도입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일단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내년에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품목 하나씩 천천히 도입. 현지 하면 프로가 좋겠다. 만들면 꼭사리 켜서 좀 얻어가도 되겠다. 아, 그 사는 게 싸. 일거리가 더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작년 올해였나? 올해 초에 구매에서도 검토 한번 했었잖아요. 바코드. 그렇죠. 네. 그거 혹시 내용 전달됐었어요? 네, 요거 네. 얘기하길래 제가 네. 어느 정도 했던 거는 전달 얘기해줬고요. 제일 속편한 거는 진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저희 입맛에 맞다 보니까 저희 오더메이드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지 씨보다는 우리 그 여기 전문가 있잖아요. 박현우 프로 우리 프로그램 전문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QR 시스템은 지금 어플로 다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만 잘 구축하면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근데 우리 지금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쓰는 이 바코드 시스템은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죠. 네, 심플하니까. 이 출구 관리. 해만. 나는 이게 예. 복잡하게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해서 나는 좀그 저기 뺐는데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이제 자재 관리 목적이고 위치나 네. 수량 관리 이런 목적이면 예, 그냥 한번 써보세요. 마트식으로 일단 근데 제가 아직 품목이 익숙치 않으니까 익숙해지면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서 품목을 정리를 일단 하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도입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했었을 때는 바코드 시스템 이제 ERP에다가 연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문제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중도 포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정말 여기서 그 단순하게 EQ 관리랑 이 재고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프로그램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서 예 아마 제 생각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바코드 그러면 치는 게 더 귀찮지. 그러면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아이디 계정 넣어가지고 해서? 그게 일반적으로는 PC나 이런 데다가 전통적으로는 바코드를 찍어갖고 입력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아예 단말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네, 핸드폰처럼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네,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그 모두가 다 그냥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게 그렇죠. 돼 있는 거야? 그 시스템이- 경로는 저희가 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누가 입고시키고 누가 차감할 때 이제 QR만 찍어서 네. 수량만 입력해주면은 그냥 알아서 자동 정리가 되는 거죠. 언제 낮잡아서 그냥 하루 이틀 재고 정리할 때 재고 숫자 셀 때 다 하면은 되겠네. 바코드만 삐삐삐삐삐삐 찍으면 그래서 바코드를 그게 아니고 QR을 신나게 만들어요. 붙이는 거. 붙여야 돼. 네. 하루 이틀 네. 낮잡아서 붙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싱글 쪽은 이제 솔직히 그냥 붙여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파이프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찍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중 관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아이디어 그런 거 이제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면은 제일 쉬워요. 네. 편의점 거. 네.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보면. 그러면 편의점 사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트에서도 보시면 그 배추나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이거 가격 맞아요, 필요 맞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옆에 계산하는데 옆에 보면 이게 책받침 같은 데다 바코드 막 붙어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네, 하잖아요. 네. 오케이. 목표의 질문 시간. 오프의 질문 시간. 아, 나 공포 분위기 조성을 했지 내가. 네, 이런 분위기. 아, 나 원래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음 얘기할까요? 얘기해야겠죠. 지금 실무적인 거 파악하느라고 예.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타겟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 실무적인 거
지금 위주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매 부서에서 네. 회사의 재무 상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제목 예. 금액적인 거 말씀. 그렇죠. 회사의 재무 상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비교 견적이랑 새로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를 많이 찾아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거 외에 저는 이제 뭐 앞으로 그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회사의 재고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재고 보유량, 예. 그리고 재고 소진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안전재고 그거 올릴 때 체크를 하는 게, 예. 이 재고가 어느 정도 기간에 소진이 되는지 알고 발주를 하는 건지, 네. 그리고 우리 재고 보유량이 오래 갖고 있으면 회사 재고 상태에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이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발주 같은 것도 이제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점검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구매 지금 겸직이라고 하네요. 겸직이라고 하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박현우 프로가 하고 있나요? 같이 하고 같이 두 분 다. 그 원래 지금 한 분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겸직이 되는 거예요? 우선 안정화 될 네. 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구매국 안정화돼야 생산도 빨리 자리를 네. 잡고 그러니까 자재가 빨리 들어와야 생산도 편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혼자 뭐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지금 다 보면서 같이 배워야 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구매 쪽이 뭐 일이 좀 많이 있나요 현재?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괜찮으신가요? 예, 그 삼성오S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전에 업무량보다 지금 매출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그만큼 업무량도 늘었다는. 그렇죠. 네. 지금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지금 퇴근을 좀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예. 일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본인도 이제 뭐 퇴근 시간이라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일을 빨리 쳐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한편으로 보면은 예. 그 업무량이 과다하게 좀 몰렸을 때 이제 나중에는 저 뭐 4.5일째 4일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무량을 좀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일단 아까 저기 이제 단점에도 요청사항처럼은 적어놨는데 네. 새로운 분이 빨리 오셔서 같이 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면은 더 시스템 있게 가면은 뭐 지금보다는 더 발주가 빨라지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그거를 쳐내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또 같이 의견을 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시간을 태운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회사든 다 그렇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이제 개선을 하거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코드 도입이라던가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도 구매 쪽에 두 분이 계셨었잖아요. 예. 네, 그럼 아까 오전에 보니까 포키스트 보니까 제조 쪽은 최소 2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 내년도 계획이 나왔는데 많게는 뭐 한 2.5배, 3배 정도도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도 2명이서 이 정도 할 때도 뭐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잔업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효율적인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업무하면서 예. 가장 효율적인 걸 지금 찾을 생각이고요. 찾아보면서 같이 조언을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 살짝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양근영 프로는 퇴근을 좀 일찍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 좀 바쁘거나 업무가 밀려 있을 때는 일찍 출근합니다. 네. 조출.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아마 찾는 게. 네. 그 양프로 그 일일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제 일단은 이제 일일 업무, 주간 업무, 월간 업무. 근데 네. 월간 업무, 주간 업무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예. 월간 업무 이제 마감
맞습니다. 추가되는 거 혹시 일일 업무 쭉 한번 나열해 볼 수 있을까? 일일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괜찮아 두서없이만 얘기해. 네, 그냥 제가 오면 그냥 하는 루틴을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일단 와서 매일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못했던 발주품을 이제 발주 현황을 정리하고 있고 발주 전날 현황 발주한 거를 발주 현황을 보면서 이제 정리 다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전 확인하면서 발주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발주 업무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현황 계속 재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재고 현황이 입고되는 것들, 네, 출고되는 것들 네, 그 그다음에- 현황을 정리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입출고 정리해요. 예, 아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매일 그게 반복돼요. 회사에도 일이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발주 현황 정리는 본인이 100%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제가 100% 100%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전 확인하고 발주서 작성해서 보내는 거는 몇 %나 본인이 하고 있어요? 사실 싱글류는 제가 지금 전담하고 있고요. 멀티류는 비인증품만 이제 제가 한두 개씩 하고 있다 보니까 몇 퍼센트 그러니까 전체 재전 떨어지는 걸로 보면은 본인이 구매 발주 관여하는 게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0% 되죠. 그거밖에 안 되나? 한 60%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큰 거, 그러니까 이 숫자로 따지면은 0%가 많이 하는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적게 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파프로나 정프로가 많이 하는 거 같고, 이제 뭐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짜리들 이제 뭐 금액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기 메인 자재 빼고 이제 나머지 기타들 그런 것들은 0%가 이제 예. 수량은 많더라고 보니까. 발주 선은 많죠. 그렇지. 발주 수량은 많아요. 수가 많지. 오케이. 그다음에 자재 입출고 쪽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싱글류가 지금 발주가 많이 나와서 그 현장에 이제 생산팀에 반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현황을 바로 업데이트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밀리다 보면은 그때 해야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재 입출고 하는 것들 네. 그 업무에 관여된 본인의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지금 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예. 수기료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몇 % 정도 되겠다. 지금은 일단은 두 사람이 예. 발주서 내는 거 빼고는 예.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프로도 지금 자재 입출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재 입출구는 아니요. 지금 제가 네, 전담하고 100%? 있어요. 예. 예. 컴퓨터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 네네. 제가 지금 그 업무 전체 업무에서 뭐 이런 기준인지 그냥 단지 헷갈렸어요. 저는 제가 발주한 거, 박현욱 발주한 자재들은 우리가 챙깁니다. 그러니까 네, 멀티류. 예. 그러면은 상당수를 어쨌든 그러니까 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건수로는 또 여기가 많겠는 거죠. 그렇죠. 입출고 하는 건수들. 그러니까 잡일이 많은 거지. 네, 자, 맞습니다. 시간이 들어가는 게 많은 거지. 네. 그다음에 주간 업무 중에서 혹시 뭐 이제 일간으로 매일 하는 것들 이제 다 나왔으니까 네. 주간 월간으로 갈수록 이제 양이 좀 잠깐 미안. 네네. 그때 좀 인터뷰하고 있는데. 미안. 전화할게. 주간에 혹시 뭐 특이할 만한 거 주간 업무 중에. 주간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지금 1일 업무가 특이한 거 없을 게 네, 특이한 거 월간에서 특이한 업무. 월간은 월간은 뭐 월말 마감 마감. 정도가 마감 시간이 예. 보통 얼마나 잡아먹어요? 저희 회사는 25일부터 마감을 잡고 있어서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니까 한 10일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예. 더 바쁘겠네. 아무래도 일이 더. 예, 그러니까 업체 장스러운 메일 보냈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우리가 지금 RPA를 하고 있잖아. 그 부분이 마감하고도 시간에도 연관을 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홈택스가 개편되면서 그 RTA를 이번 달을 못 써가지고 직접 수작업으로 마감하는 거라. 그래서 그 뽕이네. 네, 그 하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이번에 양준종 프로가 처음으로 혼자서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 일이 터져가지고 실수가 있네. 잘 보겠습니다. RP가 그러면 홈페이지 아니, 그 홈택스 바뀔 때마다 또 다시 작업해줘야 돼. 그렇죠. 그럼 다음 달에는 괜찮아지는 거야? 네, 오늘 손 봤습니다. 다시 세팅을 다시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음. RPA가 돌면 전반적으로 작업 시간은 많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마감 자료도 간소화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인수인계는 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인수인계는 거의 그러니까 중요 업무에 대한 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본인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근데 현재 제가 계속 일일이 신경 써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스스로 해보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도 지금 많이 치면서 배우고. 일이 혼자서 지금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일단은 많은 거예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요청드린 업무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양근영 프로 정도의 경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 입사 경력으로 따지면은 많이 버거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결국엔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윈윈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재가 불량이 났는데 그거를 양근영 프로한테 이거 빨리 발주해 주세요 하면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시간 단축하려고 제가 이제 같이 겸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메인적인 제전이 딱 발행돼서 발주하는 거는 현재 인증품들만, 그러니까 산한 각종이나 KGS 이런 것만 저랑 양근영 프로가 하고 있고 그 외적인 건 다 지금 양근영 프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 자재, 그 다른 부서들 있잖아요. 품질부나 설계 이런 데랑 이제 협업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순수 진짜 발주만 하면 되는 것들을 이제 양근영 프로가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넘길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한 명이 더 있어야지 네. 부담을 안 주고 넘길 수가 그러니까 있는. 일의 양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에 대한 양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다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네. 단지 지금 아직 네. 적응을 다 못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맡기면은 오히려 좀 사고도 터질 수 있고. 아니 일이 적어도 보면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 같은 상황에서 혼자서 못하고 지금 90억, 아니 80억 정도를 하려면 구매도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3명이 해야 이게 스무스하게 잘 굴러가고 대응도 잘 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박프로하고 정프로 2명이서 올해 80억 못해. 그냥 간신히 잘하니까 이제 뭐 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치는 것만 하나? 그 곁다리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정신없이 치기 바쁜 정도. 잘하는 두 사람이, 그 호흡이 잘 맞는 두 사람이. 정프로는 100%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구매에서. 이제 정프로가 잘하는 게 있고 박프로가 잘하는 게 있어. 그걸 이제 나눠서 그 부분 보완하면서 가니까 그나마 되는데, 물론 뭐 둘 다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새로운 사람 2명이 와서 90, 80억 뭐 쉽지 않지. 뭐 불가능하다고 마음을 잘했지만 어쨌든 이게 인원에 대한 부분은 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그 일일 업무라든지 주간 업무라든지 월간 업무를 이렇게 분류해보고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거 발표하는 거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야 돼. 뭐 유지 프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느껴가지고 그랬는지 위에서 시켜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대부분 다 알아서 하는 분위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해놓고 시간대들도 내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서 이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그 속도가 스피드가 더 날 거고 그다음에 구매 자재에 대한 그
키포인트 있잖아. 실무가 중요하긴 한데 실무 플러스 구매에서는 원가 절감도 해야 돼, 업무 개선도 해야 돼, 그다음에 자재 관리도 해야 돼. 예.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거기서 비중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둬야 되는지.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저기 그 영프로한테 듣는 소리가 그 업무량이 많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는 뭐 시간하고 시간밖에 없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나랑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당장 빨리 들어와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나도 이제 뽑고는 있는데 또 뽑으려다가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고 조금만 더 견뎌주고 나도 네. 적극적으로 이 사람 뽑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에 한 2달 전인가 그 저기 뭐야 저녁에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 2달 된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이제 아마 들어왔을 때 이제 초창기 내용 잘 몰라가지고 되게 어려워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습득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행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뭐 저거 어떻게 견적 내고 이러는 거는 계속 저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박경 프로가? 원가요? 원가표? 원가표가 지금 정프로도 원가표가 100%가 아닌 걸로. 네. 저도 하려면 도면이랑 뷰형이 다 나와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밥이크는 좀 많이 있어야 돼가지고 원가표를 좀 원래부터 해왔던 사람,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좀 시스템을 아는 사람. 일단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지. 중요한 저기 구매자재에서도 중요하게 서포트를 받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지.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해야죠. 네. 해야 되는 거. 영업부에서 요즘은 기초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주고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우리 쪽에서 좀 시간을 절약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프로한테 이건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은 뭐 아까 내가 그 80억 정도 하려면은 네. 내 의견은 최소 3명인데 정프로 의견은 어때요? 제 의견도 기사님 의견이랑 같은. 그 세 명이 기존에 2명이 이렇게 한 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본인 이제 밖에서 너무 간다고 치고 3명이 있어요. 생산 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국내 업무의 가장 위험한 건 솔직히 설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정신없이 발주만 하다 보면은 그 BOM만 토대로 그냥 열심히 발주를 하지 도면이랑 검도를 잘 못해요. 근데 자재가 들어오면은 치수가 뭐 빠진다든가 뭐 재질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다시 재발주를 해야 되면은 그게 다 못 쓰고 시간 낭비고 이런 상태라. 근데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그건 이제 구매 역할에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구매부에서도 자재를 무사히 발주를 하려면은 검도를 하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 3명 이상은 구매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까지? 원래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부품도랑 마세이랑 또 다르고 BOM이랑 또 도면이랑 또 다르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면 네. 그래서 그게 곧 저희가 만약 구매에서 놓친 게 이제 자재가 들어와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게 곧 이제 실패 비용으로 나오는 거고 잡았다 그러면 살리는 거고. 많이 피우는 곳이에요. 구매 3명 있은 적 있었어요. 저희 회사. 요즘에 3명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되게 뭐 제조 많이 할 때 있었던 그때 예전에 그 박희영 과장 있었을 때 3명이었거든요. 그 치즈버 같대. 그럴 거예요. 그때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때 스키들 한참 막 몇십 대 나갈 때, 그때 70, 80억 할 때, 그때는 3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333 그걸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관리자가. 근데 제가 입사할 때부터 갑자기 불불불로 바뀌어가지고 333이 구매, 생산, 그러니까 품질 품질 다 이렇게 해서 살리는 내가 했을 때 품질 3명 있었고 생산 3명 있었고 구매는 2명 있었던 것 같은데 구매는 지금까지 3명이 4겹으로는 없었어. 나 분담은 3명이 있나 보다. 우리가 제일 잘 될 때가 얼마였어요? 매출이? 그때가 70억인가 75억. 75억. 근데 한 업체에서 45. 한 업체에서? 그렇지. 야, 그 업체 빠지면 지금이랑 비슷한 거야. 맞네. 요즘엔 또 솔직히 좀 자재를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예전에는 뭐 밀시트 같은 것도 그렇게 크게 대응을 안 했었는데 지금 밀시트도 대응해야 되고 아직 제가 양념프로한테 아직 안 알려준 내용인데 지금 발주 업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념을 시키고 있는데 네, 밀시트도 그렇고 자재 지금 앞으로 외관 퀄리티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외주 관리도 좀 품질부랑 같이 해야 되는 상태고. 그러면 구매자재 업무하면서 지금 2.5개월 했는데 예. 구매자재 업무하면서 업무량 많은 거 외에 예.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 현장 자재를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발주하면서 도면을 보면서 그 자재 들어온 것까지 체크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온다고 계산해도 사실 자재 입고되는 거를 디테일하게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생각해본 나중에 이제 정프로님이 조언해 주신 게 요 QR 이런 바코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업무를 제가 아무리 숙달돼서 나중에 도면만 보고 쳐낸다 해도 자재 입고되는 거를 계속 검토하고 입고 수량을 검토하고 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할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생각을 QR을 하면 예. 제품이 들어오면 QR 스티커를 제품마다 붙일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예,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 이 붙임이 하나 예,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저기 첫 번째 사진 인라인 캡 저것처럼 하나로만 해놓을 거고요. 제품마다 붙이진 않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수부로가 되나? 나갔을 때 그. 나갈 때 하나씩 찍겠다는 거. 나갔을 때 그때 네. 하나씩. 네, 어차피 현장에서 자재는 챙겨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상태에서 정리를 판 하겠다.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가 붙여놓고 들어오는 거 따따따따따따 성시키는 설정 찍어야 되는 그런 거 말이야. 아닙니다. 그냥 한번 딱 하면 얘가 인식을 해갖고 그 수량을 수량이랑 입력하면 뜰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출고 수량 몇 개. 네. 딱 찍고 수량 넣어. 네. 찍고 수량을 넣는다. 시켜본 거. 나도 하나씩 끼는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는 마트에서 그렇게 우리는 그 선입선출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해야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입고된 자재들을 뒤로 정리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설정을 하는데 이것도 기간이 딱히 없을 게. 그래서 저기 구매부 렉 앞에 그 이쪽은- 바닥에 깔려 있는 구매부 수량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요. 일일이 계속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은 상관이 없어도 로또 관리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현장 자재 관리하는데 자재가 입고가 된 다음부터 그 정리하고 올라가는 과정에 예. 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들어왔어. 예. 그럼 이제 내려가서 자재 받고 예. 그러면 확인하고 사인해주고 예, 수량 확인해보고 그다음 상태 보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수익 검사를 또 이쪽에서 하는 거네. 예, 저는 웬만하면 하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수량이 이제 그러니까 멀티류는 솔직히 이제 수량이 그때그때 있으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싱글류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거나 이러다 보면 저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허비되더라고요. 제가 저 수량이 많은 걸 챙기고 또 보관해두고 현장에 이제 보관해두고 한 번에 나가야 되니까 보관해두고 하다 보면은 그 하루 한 2-3시간씩 계속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또 들어가서 도면 검토하고 또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두세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예. 그럼 현장에서 2시간 있으면은 4분의 1이 하루에 4분의 1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상의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상의를 해서 예. 아, 이 일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먼저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의견을 가지고 개선할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현장 자재관리 말고 다른 혹시 애로사항 사실 지금 월말 때 또 업무가 너무 많으면 그때는 사실 월말은 예. 뭐 저기 그 RP로 이번 달만 그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살짝 제외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거를 제한다고 해도 업체한테 일단 마감 금액이나 이제 저희가 급하면 구두상 발주를 들어가다 보면 이 발주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일일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발주를 했는지를 찾는 그 시간이 허비되고 그다음 이제 그거를 또 업체랑 조율 금액이나 뭐 이런 발주 번호 저희는 발주 번호별로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 바이 건 계속 찾아서 하는 그 잔시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 업무를 할 시간이 주 업무를 하면서도 사실 저는 이게 끝나야지 이제 업무가 되게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지금 두 사람하고 주기적으로 미팅을 해가지고 내가 일단은 그 구매 쪽을 완전히 내가 끌고 가진 않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나는 그 구매 품질, 구매 설계, 영업 이쪽을 가보려면은 근데 그쪽은 대충은 안단 말이야 영업 쪽은. 네. 근데 구매 쪽은 잘 몰라. 근데 미팅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저녁 늦게 보든 아침에 일찍 보든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중간에 봐야 되는데 예. 중간 또 바빠. 예. 근데 또 언제 봐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속속들이 알아야 나도 어떻게 뭐 의견을 주고 할 텐데. 네. 우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안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양근영 프로한테 넘긴 업무를 양근영 프로가 본인 걸로 만들 때까지는 만들고 나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근데 아직은 만들기 전이라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될 것 식당 같아요. 만들어야 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면 안정. 근데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해야만 하는 일들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그 방법을 같이 논의를 해보셔가지고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 인턴이 뽑히는 게 최고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인턴 신청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응. 어. 근데 안 뽑혔지. 아 인턴이 구매 쪽은 안 오고 저기 네, 그 구매부가 되게 잡일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메인 업무 하면 그냥 뭐 견적받고 발주하고 마감만 하면 끝인데 그게 아닌. 요번에는 안 가길 잘했어. 요번에는 안 가길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네. 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야 빨리. 그 매주 주기적으로 나랑 이렇게 세 사람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서 좀 우리 매번 설정을 해놓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략구매 그거 삭제해버리고 예. 주간 구매 미팅으로 네. 확실하게 두 사람 시간 뺄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해서 월요일 날 빼고 목금이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빠르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미팅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그나마 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장 좀 자신 있는 날짜로 그 점심 식사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점심 먹으면서 할까요? 뭐 점심 먹으면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낫겠다. 정프로 천천히 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일 얘기하면서 1시간 동안 해도 괜찮겠네. 로스 줄이는 거. 런치 미팅이 또 생겼네. 어쨌든 그 생각해서 그리고 조작품 미팅도 일단은 취소하고 예. 다시 잡아서 맨날 뜨기만 하고 한 번도 우리 모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쪽팔리고 있으니까. 혹시 뭐 그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네. 그 영업부에서 이제 재정을 떨구잖아요. 예. 그 파트 넘버에 대한 이제 인지 이해도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때 그 새로운 파트 넘버나 나왔으면은 도면이랑 이런 거를 이제 바로바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재전번호 봐서는 아직까지는 익숙한 자주 떨어지는 이제 싱글류 같은 거는 솔직히 재전번호 보면 아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인지가 되는데, 그리고 그 품질 팀장님께서 그때 아침마다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이 품목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만 인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뭐 08 뭐 들어가면 이게 뭐고 이렇게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쳐내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멀티 예. 싱글이랑 파트 넘버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렇게는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멀티랑 싱글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구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뒤에 디테일한 옵션까지는 제가 사실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체크를 못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바쁘지만 그래도 또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될 것이고 할 텐데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주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지. 제 입장에서 솔직히 예. 지금 2.5개월이니까 정프로님이나 다들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6개월이요? 아니면 아니요, 총 이제 네.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앞으로 한 되면 3개월 네, 정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지고, 그다음 이제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때 당연히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서장님들이 틈틈이 교육도 해주시니까 그거 참고하면은 뭐 한 1년이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 제 생각에는. 저기 파트 넘버는 저기 11월 우리 워크숍 할 때 뭐 한 20분 30분으로 하고 나도 좀 뭐 잠깐 할 거 있으니까 예. 교육으로 1시간 정도 줄 수 있나? 28일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네. 왜 충분히 가능하고 28일. 네. 11월 28일 그럽시다. 그럼 그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나 하나 하고 저희 태진이 저기 유태진 프로한테 하는 거 그 자료는 있으니까 예. 시키면 될 것 같아. 한 40분. 나 20분, 10분, 20분, 30분. 피터 교육. 필터 교육? 그거는 내가 코드 교육 내가 할 거야. 그거 때문에. 필터도 대충 형태는 알아야 되니까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날 1시간 정도면 내 거는 한 10분, 15분이면 끝나. 파트 넘버가 한 20분, 30분 걸릴 것 같아서 X 잡아주고. 지금 재고 현황 파일에 있는 그 재고랑 예. 금요일이랑 다 일치를 하는 건가요? 금액이요? 수량이나 금액이나 우리가 재고 실사를 보통 잘 안 맞으니까 재고 실사를 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실사를 했을 때 그 수량이나 뭐 금액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지. 아예 아니죠. 그거는 정확하지,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구매 재고 그걸 맞추려고 재고 조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고 파일을 네. 매달 이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시로 다 하지만 매달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이게 실제로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춘 건지, 아니면 재고 실사를 앞으로 어떻게 좀 할지. 아직 실사는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출고하고 한 거는 다시 한번 시간 될 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출고했던 거는 이제 체크를 계속 더블 체크를 하는데, 사진이랑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외에 잘 안 나가는 것들이나 기존에 있던 것들까지는 제가 아직 위치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제품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 사실 저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재고 실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이거 만약에 싹 드러내가지고 진짜 FM대로 실사를 한다.
그러면은 몇 명이서 하루에 몇 명이서 하면 될까? 하루 만에 끝나려면 한 10명 정도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그 뭐지? 전부서 그러니까 셧다운 시키고 그래야지. 그래서 주말 생각하고 한 3-4명이 되면 나하고 자기하고 앞으로하고 4명 나와서 하루 노가다 하면 되나 안 했어. 한 4시에서 3일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재고 실사는 얼마에 한 번씩이에요? 저희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이요? 네. 그러니까 자주 내가 볼 때는 아까 좀 질문했는데 저거 그냥 과거부터 오던 거 그냥 대충 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 이렇게 10명이서 저기 4명이서 꼽아 4일 동안 셧다운하고 하면은 못해. 주말에 이틀 동안 나와서 해도 4명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꼬박 나와서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전에분이 이제 자재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하더라고요. 내가 그날은 집에 못 가고 더군다나 네, 지금 시간 맞을 화성이랑 때까지. 여기랑 네.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간 맞을 때까지 막 그거 하는 거 보면은 힘들긴 하거든요. 그 제가 이거 혼자서 했을 때 한 달 정도 걸린다 예상이 되더라고요. 보통 거의 한 3개월 내내 했는데요. 그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 실사 왔을 때 틀린 것도 결국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셧다운을 하고 진짜 모두가 붙어서 하면은 그 정도 되겠어요. 하고 있는 와중에도 들어가 볼트 빼가고 그렇죠. 볼트 빼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나중에 같이 논의해봅시다. 자리가 보관되는 데가 딱 구별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빼갈 사람이 너무 많아. 발주를 하면 예, 이게 자재만 사는 게 아니고 가공을 맡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 품목별로 이게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 있다. 이런 걸 좀 도식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보면 이제 BOM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자꾸 핑계지만 이게 업데이트할 시간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있긴 있습니다. BOM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제 제가 발주 나갔으면 어느 업체 발주 나가고 입고 예정이고 왜냐면 입고 예정이 당연히 어느 때 입고되는지를 업체에 확인하고 발주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BOM은 사실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 못하는 게 지금 좀 심각해요. 추가 BOM은 근데 설계 쪽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구매에 맞춰서 이제 설계해서 BOM을 거기다가 양식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거를 토대로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격만 복사해서 견적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 뭐 생각으로는 같이 하는 김에 하면 편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할애하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그 품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뭐 파이프는 파이프류 한 번에 쫙 있고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또 그 품목 안에서 또 찾아서 나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도 사실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네, 그 품목 하나하나를 다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또 생기다 보니까 예. 우리가 덕분 좀 소량 생산이라 좀 그런 게 좀 해요. 더 질문할 저는 거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더 질문할 거 없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님이 더 머리 아파지신 것 같은데.